자, 상한가 분석 2부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개에서 한 종목이 더 늘어나서 상한가가 17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한가에 합류한 종목은 한국 PIM 이 종목이 되겠네요. 이 종목은 저희가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던 종목이죠. 이제 위쪽으로 치고 나가는 종목이니까 우리 천재 리더님이 계속 추천을 해주고 계신 종목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볼까요? 한국 PIM 화면이 켜져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상한가 합류한 이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656%예요. 어쩌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원익홀딩스에 이어서 텐베그가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11,300원에서 시작해서 7만원까지 주가가 이렇게 치고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잠깐 차익 실현 기조로 쉬어 들어갔다가 절반이죠? 하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계속해서 설명드립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룰들 같은 경우 잘 살펴보셔야 돼요. 하프 리바운드죠. 딱 반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돌려 들어가서 신고가 또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로 이렇게 또 밴드 이렇게 확장시켜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쭉 내려와서 다 내려오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간에서 오늘 원래 들어간다면 요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오늘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죠. 다시 오늘 로봇주 같은 경우도 다시 되돌아서 SPG 자 그리고 저 아래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2%고요. SPG 11% 들어가고 로보티즈 8% 이렇게 쭉 로봇주들이 다시 미친듯이 들어갑니다. 나울 로보틱스 같은 종목하고는 섹터가 겹치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나울 로보틱스가 상한가 들어가면서 한국 PIM도 같이 들어갔다라고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나울 로보틱스 같은 경우, 나울은 먼저 설명드려야 되는데 조금 순서가 바뀌었네요. 자, 이 나울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일찌감치 9시 스타트 하자마자 바로 찍어서 9시 20분에 상한가 들어갔어요. 이건 뭐 이게 이제 중간에 조금 바뀌었긴 했습니다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울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자 지금 시장은 제로보다 일단 무조건 수급이다라고 얘기했죠. 제로는 뭐 별거 되지도 않아요. 그 내용 보게 된다면 사실상 별거 아니야. 그 협진 같은 종목도 그렇고 그 앞에도 그렇고요.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 이전에 킵스파마트도 그런 경향이 있긴 했습니다만 뭐 60억 40억 뭐 어마어마하게 뭐 큰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식으로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이래요. 그러나 한양 로보틱스를 품었다. 그래가지고 한양 로보틱스 이래서 뭐 로봇 양산 체계 휴머노이드 쪽으로 이제 크게 뭐 폭발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그래서 자동화 분야의 베테랑 기업인 이걸 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걸 얼마에 샀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분 93%입니다. 의결권 기준으로 99.88%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지분 전체를 사드는데 75억을 들였어요. 이 회사 가치가 로봇 자동화 분야의 베테랑 기업이 지분 가치가 75억이에요? 장난해 지금? 나랑 하냐 장난 지금? 그 전에 킵스파마 같은 경우도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나와있는 전 세계에 나와있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중에서 최고 성과를 최고로 좋은 최강의 흡수율을 냈다라고 그렇게 광고를 대단히 많이 했는데 그 회사를 그 기존에 이제 킵스파마 그 회사인 겁니다. 그거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우회 상장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킵스파마는 실제적으로 우회 상장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우회 상장이 아닌 형태라 그러면 그렇게 강력한 이슈를 냈던 회사를 겨우 60억에 인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죠. 대가리 총 맞았냐? 비만 치료제가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효과를 가진 흡수율이 뛰어난 약효를 가진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만들어가서 수십 개의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과 기술 이전 컨택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밝힌 그 회사를 겨우 60억에 팔다니 이게 대가리 총 맞은 게 아니고 뭐냐라고 얘기드렸죠. 이 케이스도 똑같아요. 이게 로봇 자동화 분야의 베테랑 기업의 기업 가치가 겨우 75억이냐 이거야. 그 지금 같은 시세의 흐름을 딱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가 막 날아가고 미쳐 날뛰고 그러니까 뭐라도 지금 하고 싶었어. 이런데 딱 맞춰가지고 이제 뉴스 뜨니까 그냥 세력 들어가서 질러버리고 그냥 그대로 날아가 버리는 이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제로보다 수급, 그렇죠?
앞에도 저 앞에 일부에서 봤지 않습니까? 별 같지도 않은 그런 걸 가지고서도 상한가를 만들어내 버리잖아요. 그것도 상한가를 마감을 시켜버리고 딱 맞춰가지고 마감을 시켜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섹터인 로봇 이슈를 달고 있기 때문에 재료가 어떻게 됐건 간에 더 올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계는 얘기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나중에 밀려 내려올 때 같은 경우에 이걸 기억을, 지금 제가 드린 얘기는 나중에 밀려 내려올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도 이렇게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더해서 계속해서 섹터들이 아주 강력하게 치고 나가는 시즌에서는 그따위 거 알 거 없고 그냥 계속해서 달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내려올 때 이제 위력을 발휘를 하게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중에 가보니까 얘네들 다 해먹고 나고 난 다음에 받쳐줄 놈이 아무도 없어요. 왜? 일종의 사상 누각과 같은 시세 흐름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는 이 나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일단 신고가는 들어간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냥 홀딩 하셔야 되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 이쪽에 이 정도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리는 흐름에서 계속해서 노려야 되는 겁니다. 단 지금 같은 추이다라고 하면 앞에 지금 얘기 드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 드렸던 설명 그대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강세 기업 같은 경우가 3만원 이쪽 블럭 정도가 깨져서 내려간다라면 내일 만약에 이 시가가 뭐 실질적으로 이 가격 근처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직전 고점 이 정도까지 직전 고점에 근처에 들어가는 수준 간다 그래봐야 이게 뭐 이제 33,000원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뭐 한 7%, 요 정도 상승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는 내일 아침에 이미 신고가 넘어 들어가는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거 팔겠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으로 들어가게 된 건데, 현재는 이게 시세가 작정하고 잡아 뽑아 올리는 시세이기 때문에 일단 저 앞선에서 나갔던 종목들처럼 내일 같은 경우도 위에서 시작을 해서 살짝 눌렸다가 꼬리 달고 치고 돌아가는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전고점 근처 정도에 시작해서 살짝 근저나 살짝 위쪽에서 시작을 해서 살짝 까고 내려오는, 그렇죠? 퍼센트 얘기 드렸죠? 7%까지입니다. 근데 7% 안쪽 3%나 5% 정도 살짝 누르고 들어가면 굉장히 강력하게, 더 세게 강력하게 돌려 들어간다라는 얘기로 보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자 그러면 이게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모든 퍼센트 똑같이 얘기 드렸습니다. 7%룰입니다. 7% 고점에서 7% 넘게 꼬리다고 밀리면 일단 반 팔고 난 다음에 다시 체크를 하고 판단을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흐름에서 들어가게 되면 7% 넘으면 이 수준까지 내려오게 되거든요. 요런 경우라 그러면 예, 조금 더 이제 눌려 들어오는 형태로, 요런 형태가 이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요런 흐름으로 가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경우라 그러면 일단 템포를 죽이고 좀 살펴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한국 PI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동종 섹터인 종목이 이 감속기 종목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감속기입니다. SPG도 감속기고 SBB테크 감속기고요. 그리고 DIC도 감속기, 한국 PIM도 감속기, 그리고 바로 이 종목 나울 로보틱스도 감속기, 다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섹터의 종목인데 이 한국 PIM 같은 경우는 나울 로보틱스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거든요. 나울 로보틱스는 애초에 상장부터 굉장히 높게 상장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얘는 지금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환골탈태로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자, 로봇 티타늄 적용 더 들어갈 것이다.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도 나오죠? V자 반등하고 있다. 이 종목 부가인데 더 상승은 충분하고 매수도 먹고 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로봇 손에 소재를 만들 수가 있다. 초소형 감석기에다가 휴머노이드 로봇 손가락, 원익 홀딩스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래서 이런 재료만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그냥 당연히 그냥 상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아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으로는 원래 올라가던 종목이 계속 올라 들어가고 있는 건데, 현재는 순서가 바뀌어서 이 PIM이 올라 들어가고 나우가 가는 게 아니라 재료를 발생시키고는 한국 PIM이 아니라 나우 로보틱스예요. 그러니까 나우 로보틱스가 움직이는 거, 요거 하다 말고 나우 로보틱스로 돌아간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우 로보틱스가 다시 진행되는 그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고요. 역시 마찬가지 그냥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살 수 있죠. 얘는 기본 포인트 자체가 눌려서 들어올 경우에 기본 포인트가 이번에는 여기가 아니죠.
그래서 1차 이번 같은 경우는 1차 같은 경우는 7만 원이 되는 거고요. 여기 들어왔던 이런 자리가 지금 21선 들어오는 이 자리가 이게 6만 원이었죠. 여기가 2차 자리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눌려 들어왔을 절차발 위치는 이미 얘기를 드렸었고, 내일의 대응은 일단 나우 로보틱스를 보고 나우 로보틱스가 움직이는 흐름에 따라서 여기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 신고가는 뭐 거의 마찬가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케이스 정도 같은 이 정도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이 강세를 보이는 동안에 계속 올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라 그러면 팔아도 반 정도, 그죠? 반 정도만 팔고 또 나머지 반 이제 저가에서 잡는 방향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이 종목 이제 새로 들어가신 경우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서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죠? 지금 이런 종목들이 완전히 미쳐 날뛰고 있는 경우는 안 올라간대. 빌어먹을 놈의 종목들이 도무지 올라가지 않다 이거죠. 이제 포모가 크게 다르죠. 나만 냅두고 다 날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야겠다라고 들어가신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눌려서 내려왔을 때 사야 되는 몫을 제외하고 추가 들어갈 몫을 감안을 해서 절반 정도만 들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단기 포인트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직전 고점 요 기준으로 이렇게요. 네, 절반 정도만 들어가시고 따라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요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 들어갔기 때문에요. 요 같은 경우는 위쪽에서 다시 눌렀다 들어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우 로보틱스의 오늘은 상한가까지 따라 들어가긴 했는데, 내일 같은 경우는 나우 로보틱스의 흐름만큼은 강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전체로는 이게 더 강한 종목이고요. 자, 여기가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하이딥 가서 아까 자 하이딥 요거 나갔고, 자 DYP입니다. DYP 이거 DYP 같은 경우에 어저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죠. 이거 이제 일부 시간에도 조금 나왔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시간에도 정했던데요. 이건 3군 언저리도 들어가지도 못한 종목이 1군 로스트에 들어온 종목이다. 그래서 2위까지 올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주가가 벌써 이렇게 해서 다 치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폭이 굉장히 좀 적죠. 스타트에서 밀고 내려갔던 이거 시가에서 3% 정도에서 맞추고 돌린다는 건 돌려 내려오는 힘이 굉장히 힘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과정에서 오늘 같은 흐름을 내일도 또 나타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에 설명드렸던 룰, 자 7% 이내로 시가에서 눌려 들어왔다가 돌아 나오는 흐름 잡으면 마지막 한 건 정도는 더 해둘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와가지고 눌리고 난 다음에 다시 노리고 들어가라. 이거는 장기 재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로 치고 나오겠습니다만, 이 재료 자체는 장기 재료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3군에서 놀고 있던 애가 1군 로스터에 들어온 거야. 그 다음에 장기 재료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노래라. 그러니까 어저께 아진엑스텍 같은 종목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정밀기계, 이 케이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 한국정밀기계. 이거 어저께 아까 일부에서 했던 종목이 되겠네요. 이거 지금 다시 들어가서 이건 빼고요. 자, 일부 했던 거 지금 다시 하고 앉아 있습니다. 자, KNS입니다. 이 KNS는 지금 개별 종목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요 개별 종목 쪽 개별 종목은 별도로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건 지금 분석을 들으면서 어쩌면 종목 분석 다 마치고 업로드하고 난 다음에 상한가로 들어갈 수, 상한가 시간에 다시 다루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설명드렸던 종목이거든요. KNS 어디 갔냐? 여기 있죠. SOS랩 KNS. 이렇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좁혀서 얘기 드린다라고 하면, 자, 예전에는 이 종목이 상장될 때는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라서 연말에 신규 상장적 고가 빌드업하는 시간에 엮여들어가지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개박살이 났습니다. 개박살이 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밀려 떨어져 내려와서 이제 사실상 새로 올라 들어가는 가격이에요. 새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SOS랩은 앞에서 보셨던 이 한국 PIM처럼 기존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던 종목이야. 원래부터 강하게 들어가던 데서 이렇게 모멘텀 받고 들어갔는데 얘는 지금 꼬리 달고 떨어지죠. 기존에 이미 재료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반영이 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KNS 같은 경우는 이건 얘는 지금 완전 새로 시작하는 종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종목이다라는 얘기죠. 여기.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계속해서 연결돼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어저께는 이제 DYP라든가 한국정밀기계 같은 종목이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앞쪽에서 나왔던 나우로보틱스라든가 방금 저희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치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 종목들 외에 바로 이 종목 KNS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결국에 크게 본다라고 하면 이 로봇 쪽하고 연결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이 SOS랩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이거 원래 SOS랩의 경우에는 자율주행 대표죠. 자율주행입니다. 근데 자율주행인데 이 최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여기도 나오네요. 이렇게. 자, 원래는 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이 아니라 이 SOS랩은 원래 자율주행 아닙니까? 자율주행으로 유명한 종목이잖아요. 자율주행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로봇 쪽으로도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율주행에서는 뭐 로봇의 눈을 댄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지금 미친 듯이 이렇게 타고 올라 들어간 거거든요. 이 KNS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얘도 이제 이렇게 로봇주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전에는 SOS랩과 협력해서 요렇게만 얘기하고 있던 게 바뀌었죠? 뉴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눈 이렇게 딱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딱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재료로 들어가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이 KNS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따라 들어가는 형태로 따라 들어가셔도 되겠다는 얘기죠. 너무 많아요. 이건 이제 바닥 신저가에서 이제 바닥 탈출한 겁니다. 이제 상한가를 그래봐야 이제 발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 시가총액이었습니다만 이제 지금은 1,000억밖에 안 되거든요. 로봇에 1,000억짜리가 어디 있어? 네? 로봇에 1,000억짜리 종목이 어디 있어? 대충 아무거나 걸쳐도 기대만 부과되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역시 말이야 지금 설명드렸던 그 룰대로 고가로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갭으로 쭉 뜨더라도 떠가지고도 잠깐 눌렸다 들어오는 흐름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일단 붙어놓고 봐라 이거야. 갭 뜨는 거와 관계없이 점으로 상한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아니라 그러면 그냥 따라 들어가시면 되는 형태가 될 테고요. 이제 점으로 상한가 들어가는 경우에도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까 보셨던 종목들 일부 시간에서 봤던 종목들 있죠? 뭐 이렇게 갤러리아 우선주 같은 경우들도 있고 그 전에 뭡니까 한국정밀기계 같은 경우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 갤러리아 우선주 그러니까 점 들어갔다가 살짝 이렇게 눌려 들어갔다 돌아 나가는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상한가 들어갔다라도 아래쪽 같은 경우에 미리 사시는 분이라 그러면 한 7% 아래 가격 잡아가지고 미리 찔러놔 버리셔도 돼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동시호가를 보는데 시작해서 상한가 하더라. 그러면 우선 한 7% 혹은 5% 조금 불안해. 그래도 못 잡을 것 같아 라고 하면 한 5% 수준에서 미리 주문 좀 던져놓으세요. 그럼 체결돼요. 이게 기준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7%가 기준이라고 기본율이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주 장중에 상한가 종목이 들어갔다가 잠깐 풀렸다 돌아가는 케이스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요거 기준제 가지고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고가에서 한 7% 정도 수준에다 던져 놓으시면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일부 절반 정도는 던져놓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내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라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서 다시 잡거나 그 다음에 쭉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추가 매수해서 들어가거나 이런 형태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KNS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워낙에 지금 낮은 간격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치고 올라갈 여력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들어가면 이제 버넥트입니다. 버넥트. 자,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뭐 별 볼 일 없는 종목이죠. 그전엔 그냥 잡테마주였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도 오늘 최근에 지금 상한가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러고 있죠.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 처음 신규 상장이 될 때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고평가돼 가지고 상장이 돼 가지고 줄창 깨지고 있다가 딱 꼬라지가 지금 똑같죠. 지금 방금 보셨던 이 KNS가 거의 똑같은 꼬라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가면서 거의 버려진 종목 수준으로 이러고 놀고
있다가 아주 강력한 모멘텀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하나 갤러리아 같은 데다가 신경 쓸 게 아니라 이런 거 지금 열심히 쳐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버넥트. 예. 얘는 진짜로 거기에 이제 연결되는 종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그룹이 버넥트에 지분을 투자했다. 지금 현재도 그대로 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슈어소프트테크에 현대차가 있다라고 하면 이 버넥트의 2대 주주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 많죠. 삼성전자가 2대 주주인 종목도 있고 LG전자가 2대 주주인 종목은 여러 개 있고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한화 지주사 한화가 8%로 2대 주주야. 2대 주주야. 그래서 이제 이 한화 같은 경우 하나 로보틱스 앞에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하나 로보틱스가 상장이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 이슈에 대한 기대감을 하나 이어로 갤러리아가 지금 다 먹고 들어가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제 시너지 기대감이 그대로 작동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최근 이런 테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전혀 지금 시세를 못 보이고 있다가 이제 막 출발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쭉 들어갔다가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눌려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반대로 아주 강력한 흐름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12%에서 출발해서 8%까지 잠깐 잡고 돌립니다. 앞에도 얘기 드려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 7%가 위쪽에서 꼬리로 눌리는 건 마지노선 누려요. 그래서 7% 아래로 눌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바로 잡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밀리거나 그냥 시세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왕창 깨지고 난 다음에 이제 밑에 쪽에서 반대로 잡아 들어가는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는 여러분들이 일반 투자자분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타트에서 주가 끊어가지고 시가에서 마이너스 20%를 찍고 내려왔다가 감아 들어가는 굉장히 강력한 개별 테마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도 나오거든요. 요거 화면이 지금 공유가 안 돼서 자 지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서부터 연결이 됐나요? PIM이었군요. 앞에 들어갔던 KNS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이거 앞에 설명드린 거 이거 완전 새로운 종목 요겁니다. 이거 SOS랩 라이다 라이다 재료 가지고 들어가는 거. 얘는 지금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시세 반영이 전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우선은 노려야 된다. 요거 이게 앞에 지금 말로 쭉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없어요. 이렇게 아무런 주가 반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됐다. 이제 사실상 바닥에서 탈출 나오면서 처음 나오는 형태. 그리고 여기 이렇게 로봇 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도 로봇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로봇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적극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버넥트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얘도 역시 이거 원래는 뭐 하는 회사냐라고 하면 원래는 뭐 하는 회사냐라고 하면 XR 회사야. 그래서 이 XR 기업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래가지고 강세 AR, XR 같은 경우도 그래서 로봇 AI하고 결합되면서 올라오는 종목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로봇 쪽 이런 쪽 AI라든가 이런 쪽하고 결합이 돼서 올라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대 가지고 올라 들어가는 거야.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저 위쪽에서 이제 스타트에서는 이런 기대감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고평가된 상태로 시작을 해서 고가 대비 마이너스 80%죠. 지금 상한가 올라 들어왔는데 마이너스 80%야. 그러니까 일단은 물 다 빠진 거고요. 그러는 다음에 중간에 이제 XR, AR 이슈 가지고 올라 들어갔지 로봇 이슈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기 세력도 들어오면서 해 드시고 난 다음에 그거 빠져나간 이후로는 지금 4월부터 저점에 와서 우리 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건 이제 정책 테마 가지고 올라 들어갔던 거고요. 이거 이제 정책 테마도 올라 들어갈 때 같이 올라 들어갔던 거고 그 이후로 대선 테마 올라 들어간 이후로는 그냥 별 볼 일 없이 이러고 계속해서 이렇게 헤쳐먹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둘 다 대선 테마로 올라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대선 테마들하고 관련 없이 이제 진짜 이슈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케이스 같은 경우도 앞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 보신다 그러면 4%입니다. 4%. 요 진폭 자체가 굉장히 짧게 돌아가는 걸 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이하로 내려가는 거는 여러분 급에서 다룰 수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보시면 안 돼요. 이제 그 정도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수들 도움을 받셔야 돼요. 오르고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어저께도 얘기 드렸었죠.
자, 어저께 16개의 상한가 종목기 중에서 9개의 종목을 우리 오르고에 계신 전문가들이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전 1시간 조금 넘는 동안에 5개의 상한가를 잡아냈어요. 그 뒤에 몇 개가 더 나왔는지는 제가 세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전 1시간 동안에만 5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스타트에서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 다 잡아냈다는 얘기죠. 바로 보이니까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제가 제시드리는 이런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바로 잡혀 나오는 거거든요.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이 버넥트 같은 경우에도 저 위쪽에 이거 정책 테마 대선 테마 가지고 올라가는 거 이거보다 못 올라가세요 되겠습니까? 지금 이 한화 저 미쳐날 뛰는 한화 이슈에다가 로봇 이슈에다가 이런 걸 달고 대선 테마 이때 정치 테마로 올라간 것보다 못 들어가면 안 되죠. 쪽팔리죠. 저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요런 케이스 계속해서 반복돼서 올라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위에서 이렇게 눌렸다가 돌아가는 거 잡고 갭이 많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습니다. 그럼 내일 같은 경우라 그러면 대략 한 5,200원 선 정도 요 정도 올라 들어갔다 이렇게 딱 내려왔다 돌아가는 흐름이라 그러면 그냥 쾌제 오호 쾌제라 합니다. 쾌제 이렇게 눌렀다 돌아가는 경우는 이거는 야 나를 먹여주는구나 이러고 생각을 하고 그냥 들어가셔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당연히 보유하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이거 오전에 설명드렸던 저희가 오전에 추천 오늘 가장 먼저 추천이 분석이 나갔던 종목이 포스코 DX입니다. 이거 포스코 DX 오전에 제일 먼저 추천 들어가 이렇게 개장 전에 분석 나갔던 종목이에요. 포스코 DX. 자, 요때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뭘 얘기하냐면 요 정도 벽이 막히게 되는데 요 정도의 자리에서 막히게 되는데 이거를 뚫고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 위쪽으로는 공백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냥 뚫고 나가가지고 상한가까지 그대로 가버렸죠. 이거 앞쪽에 포스코에서도 얘기를 드렸던 거 이건 포스코 DX 종목 우리가 추천드렸던 그 내용으로 그냥 간단히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만 보여드릴게요. 철강은 공통 기본이고 포스코 DX 이거죠. 이게 저 앞쪽에 3주 전 저점에서 제가 내용 들었던 거잖아요. 이 역시도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때도 그러면 이 포스코 DX에 로봇 이슈가 없었냐라고 하면 있었어요. 원래부터 여기도 이 포스코 DX도 이렇게 보시면요. 피지컬 AI 로봇 얘기가 원래부터 있었어요. 원래부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엔 계속해서 무시되고 안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KH바텍 상한가 들어갈 때도 그때도 설명드렸죠. KH바텍에 로봇 이슈가 없었냐라고 하면 원래 있었던 거예요. KH바텍 이런 건데 그 깡그리 무시되고 그냥 로봇이 우리가 흔히 아는 로봇주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못 올라간 로봇 없냐 그리고 이 현대차에서 로봇 이슈가 터지면서 이제 이런 쪽에 대한 관심까지 그냥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뒤늦게 부각이 돼 가지고 날라오는 거죠.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이거 했던 것 같은 경우 이거 왜 안 나오냐? 이거 이미 그 전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이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데요. 이거 작년 5월 달에도 이미 있던 겁니다. 이거 작년에부터 있던 거예요. 이거 검색이 안 되지? 그 전에 나오던 게 저 앞쪽에서부터 이미 있던 겁니다. 예.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인탑스도 그렇고요. 제형 솔로텍도 그렇고요. 얘들 같은 경우 이게 새롭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원래 다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있던 거 지금 이거 살펴보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이렇게 치고 올라 들어오는 케이스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KH바텍 여기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앞쪽으로 들어가시 보면요. 여기 있잖아요. KH바텍,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5월달에 이미 있던 거예요, 이거. 예. 그런데 그동안에 싸그리 무시를 하고 있다가 이제 현대차하고 이런 게 튀어나오면서 이제 뒤늦게 부각이 돼서 날아 들어오는 이런 흐름을 보였던 겁니다. 이게 포스코 DX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일단 같은 경우에는 뭐 꽁 대신 닭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제 꽁 대신 닭이 아니라 봉황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제 포스코라든가 이쪽에 2차전지 영향을 여전히 이 종목의 경우는 많이 받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큰 폭의 욕심은 내지 마시고요. 요 정도까지 앞서 드린 요 상한가 요게 제치고 들어가는 요 정도까지를 목표로, 그러니까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추격해서 들어가서는 그렇게 크게 매력이 나오기는 힘듭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위쪽 라인 박스 들어가는 요 정도까지 들어간 다음에 밀려면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슈들은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들어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한 다음에 기존 라인대로 이렇게 되돌아 들어오면 다시 받아서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정도들을 끌고 가는 형태로 가셔야 또 이거 수익이 제대로 납니다. 이제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쓸모가 없죠. 자, 이러면 이제 쓸모가, 이 라인은 쓸모가 없고 이제 위쪽으로 각도를 높게 잡아야 돼요. 이거.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 장기 벽을 뚫고 들어 나오면서 그냥 가속화부터 들어갔죠. 그래서 딱 보면 이제 이 라인에 내일 같은 경우 이제 여기 걸려 들어가는데요. 딱 여기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걸려 들어가는 구조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요 정도까지의 추가 상승 정도, 단타로 들어가는 쪽이다라고 하면 뭐 단타 종목들, 센 종목들 굉장히 많으니까요.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이제 이거 기존에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쪽에서 이제 하면은 종목 가지고 있는 종목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들어가셔 가지고 좀 찾아 들어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드린 종목들이 몇 있죠. 이제 이런 쪽으로 가시는 거고요. 조금 더 끌고 가셔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려오더라도 또 관계는 없어요. 버틸 만한 종목이죠. 또 대신에 크게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밑에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윙스포츠는 앞쪽에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뭐 모비스 같은 종목은 뭐 새삼 설명할 게 없겠죠? 이 같은 경우 그대로 참사 모비스 전자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다 해서 하루 거래 정지예요. 그리고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는 그냥 올라 들어간 거고요. 이 종목은 저 앞쪽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라고, 저평가 종목, 진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설명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익이 368억이나 나와. 이게 PR 꼬라지 좀 보세요. 3배, 5배, 2배. 그래서 3기 전자 같은 종목과 함께 더럽게 못 올라간, 무시당하고 있는, 개무시당하고 있는 저평가주로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러다가 그렇게도 저평가 상태에서 못 오르고 그러더니 이번에 진짜로 제대로 올라간 종목이에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뭐 이제 생각하다가 그냥 가는 데까지 가는 거야. 그냥 가는 데까지 간 다음에 앞에서 이게 설명드린 룰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가 대비 7% 밀려 내려간다 라고 하면 절반 파시고요. 고가 대비 12% 깨져간다 그러면 나머지 확인 사사라고 파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가장 핵심적으로 튀어나가는 종목이니까. 자, 그 다음 아래쪽에서 종목을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 이제 묶여서 들어가는 종목이 또 2개가 있는데, 현대약품하고 메탈엑스입니다. 현대약품하고 메탈엑스. 포톤, 현대약품, 맥파렉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현대약품, 메탈엑스, 그 다음에 BL팜텍, 이런 거 조금 어처구니 없는 종목부터 먼저 할까요? 어처구니 없는 종목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일부 시간에 참 어처구니 없는 종목들을 일부 설명드렸는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일단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거 세력 작전질한 겁니다. 작전질한 겁니다. 이거. 이 BL팜텍 같은 케이스의 경우에,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요. 이거 시가총액이 이제 169억이 나왔습니다. 이게 앞서 일부 시간에 얘기를 드렸죠. 이런 한계 기업들, 짜바리 한계 기업들 같은 경우가 매년 되면 아이톡시 같은 이런 기업들, 앞서서 인베니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인베니아도 마찬가지고, 아이톡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짜바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 매년 요 시기 안에면 당긴다라고 했죠. 왜냐면 상패될 수도 있거든요. 상패 되기 전에 해먹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1, 2월 달에 매년 신년 초에 종목들, 개별 종목 강한 흐름들을 볼 때 요때 해쳐먹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또 들어가냐라고 하면 자 올해 이제 상패 기준이 강화가 됐죠. 상패 기준이 강화가 돼서 시가총액 얼마죠? 140억, 150억. 공개 자, 채팅방이 이 흐름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상패 대상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럼 상패 안 하려면 시가총액을 1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시가총액 150억 이상이 안 된다 그러면 상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같은 경우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재료를 만들어서 작전 세력하고 결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회사 자신이 작전 세력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올라 들어가는 거 내부적으로 내세우는 외부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대표이사가 13만 주를 샀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대표이사 0.49% 대표이사가 13만 주 사면은 뭐 회사의 펀더멘털이 달라지는 겁니까? 저희 사이트에서 겨우 요거 샀는데 보시면은 저희 13만 주? 오늘 거래량이 얼만데요? 문자만 하는 예. 게 아니고 오늘 거래량이 지금 360만 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600원에서 13만 주 어제 같은 경우에 한번 보죠. 500원짜리 해서 13만 주 사면 얼마입니까? 1억어치도 안 산 거예요. 주식 전용 앱을 만들었거든 저희는. 아, 그래서 그 앱을 그렇죠. 맞죠? 예, 500원짜리 13만 주면은 6,500만 원치 산 거야. 그거 가지고 무슨 예전에 저 엔캠 같은 경우도 있었죠. 엔캠 겨우 그거 금액 사고 무슨 통 큰 자사주 매주 이따위 소리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도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냐라고 하면 이건 한마디로 시가총액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올려 보겠다는 얘기야. 끌어올려야 상패 기준에서 면하게 되니까. 그래서 최근 이런 종목들 잡주들 이렇게 계속 참여했던 잡주들이 이런 형태로 돌아 들어오는 데는 상패를 면하자는 그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겁니다. 자, 동전주 잡주도 이렇게 다 막 끌어올려지잖아요. 이건 거의 회사 자신이 저거거나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상패 기준을 오늘 한방 단계로 해서 면했습니다. 169억. 자, 지금 면했죠? 근데 이슈 자체로는 그렇게 크게 올라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요즘 목표 자체가 150억 이상 수준만 유지한다라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자체로는 이래서 연상으로 들어가는 형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눌렀다가 다시 올라 들어갔다 해서 요 선만 어떻게 유지시켜보자라는 게 목표로 들어갈 확률은 높습니다. 대표이사가 그래서 6,500만 원치 자사주 주식 샀어. 이게 뭐 그렇게 무슨 이게 주주가치 환원도 아니고 대표적으로 그거 샀다고 해서 펀더멘털이 크게 개선될 것도 아니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상패만 하자는 거다. 요 케이스에 들어가서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현대약품으로 가보겠습니다. 현대약품하고 메타립스 두 종목 한꺼번에 그냥 묶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약품, 메타립스 뭐하는 회사들이죠? 한 달까지 가는 현대약품 최근에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 들어왔었죠. 메타랩스 앞쪽에서 생쇼를 하면서 올라 들어왔던 종목이고요. 이미 메타랩스는 이제 스윙드라고 해서 길게 끌고 가는 스윙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전문가님들이 메타랩스 이런 형태의 흐름들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나왔던 종목이죠. 이거 뭐 하는 종목인지 아시는 분들 있고 이게 낙태 피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 낙태 피임 아니고요. 이거예요. 한편으로 말씀드릴 수 탈모. 자, 탈모로. 그래서 이 둘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중해신약 같은 경우도 올라 들어와 있죠. 오늘 중해신약 같은 뒤에서 덩달았거든요. 이건 일종의 테마형입니다. 근데 이게 테마형이긴 한데요. 이게 이슈가 조금 웃기는 게요. 현대약품이 상한가를 왜 갔냐라고 하면 현대약품의 이 마이녹실을 TV 광고를 시작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올라 들어갔어요. 마이녹실은요 앞에 현대약품 분석해 드리면서 제가 얘기 드렸죠. 이거 저도 쓰는 제품입니다 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마이녹실이 특히 남성 탈모에 효과가 좋다라고. 이 탈모라는 건 사실 복불복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거 가지고 나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누군가는 낫다는 게 안 낫고. 그래서 모르겠이 종로 5가에 보령약국 바로 옆에 보면 보령의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로 그래서 탈모인의 성지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죠. 저는 거기도 가봤습니다. 거기도 가서 썼는데 그거 거기서 가가지고 탈모 나은 사람도 있고요.
대부분의 또 반 이상의 대부분의 사자들은 안 나요. 안 날게 안 났다라도 그냥 기대 가지고 계속해서 찾아 들어가는 거야. 이 마이녹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요 광고했었어요. 배우 강기영이가 써가지고. 근데 이거 그러지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잘 나고 날라가 보니까 현대약품이 다시 또 TV 광고를 또 하는 겁니다. 그 TV 광고 또 한다는 거 그거 가지고 지금 이까지 차서 날라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약품이 이렇게 상한가로 이렇게 날아 들어가자. 현대약품이 이래가지고 미친듯이 달려가지고 또 세력 들어가죠. 또 해드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날아 들어가자 그냥 탈모 관련주인 메타랩스가 뒤따라서 또 이렇게 상한가 들어오고요. 얘가 이렇게 상한가로 들어가자 중해신약도 나도 그러면 나도 한번 하고 덩달아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세력의 형태가 굉장히 그렇게 강한 종목이 아니니까 도로 뱉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버리고 그리고 이 탈모주 중에서 이제 세력주 수급이 세력형 수급이 가장 강한 종목인 이 메타렉스와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올라 들어간 겁니다. 근데 현대약품 경우에는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재료가 있으니까 비교적 그래도 좀 나은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라 그러면요 이게 지금 탈모 정책 이슈보다도 훨씬 약한 이슈예요. 탈모 정책 이슈 나왔을 때도 상한가 들어가고 그리고 바로 해먹어버린 이런 대표적인 전형적인 상한가 당기고 다음날 위에서 까버리는 전형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재료라 그러면 일단 까는 쪽을 우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갭이 나와서 갭으로 상승해서 간다라고 하면 이건 까버리는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 현대약품의 경우에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세력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똑같아요. 그냥 이건 올라가는 쪽과 내려가는 쪽의 구분이 아주 선명하게 진행되는 종목이니까요. 역시 마찬가지 갭 상승한 다음에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현대약품은 반만 팔고 다시 노려도 되고 여기 메타랩스 같은 경우는 그냥 닫아지는 쪽이 낫고 중해신장은 그냥 안 보 이게 뭐 상한가도 아닙니다만 안 보는 쪽이 더 낫다. 뭐 이렇게 구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입니다. 포톤 마지막 상한가 종목. 포턴이에요. 자 여기도 뭐 종목이 지금 다 이러고 있죠. 그래서 줄창 흘러내리면서 거래도 거의 없다가 이래야 세력이 들어왔을 때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만 골라서 사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거래도 없고 별별 일 없고 비실비실대고 이래야 찌르고 들어왔을 때 여기서 찌르고 들어오면서 돈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올려주고 그리고 고가에서 때려 팔고 나가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다 똑같죠. 그래서 이제 돈으로 시세를 만들어내고 여러분들 따라 들어온 거 유도를 하고 그리고 위에서 팔아먹고 나가고 이렇게 거래량 없는 종목들 중에서 뚜렷하게 이슈가 안 나오는 종목들 가면 대부분 다 똑같아요. 이 포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그렇고요. 이렇게 뒤져보면 뭐 들어올 일이 없죠 이런 거. 그냥 개인들끼리 돌리는 겁니다. 어저께 거래량 36,000주였었고요. 그러니까 오늘 역시 세력 들어가지고 그냥 한 방에 쭉 잡아당겨서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역시 위쪽에서 팔고 나갈 가능성이 이슈하고 관계없이요. 저 앞쪽에서도 이슈는 계속해서 반복했던 거니까요. 그러니까 한 숟가락 얹었죠 또. 액추에이터. 지금 올라오는 액추에이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액추에이터 이거 가지고 지금 대부분 액추에이터잖아요. 로봇들 같은 경우도 액추에이터,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그리고 휴대폰에서도 제형 솔루텍 같은 이런 기업들 뒤에 이 로봇 이슈 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던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 같은 게 다 이거 액추에이터거든요. 로봇 들어간 거 이거 액추에 가지고 올라 들어온 경우이다 이겁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마침 대표가 한마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요. 거의 회사가 작전 세력이에요. 회사가 작전 세력이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 대표나 이런 사람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작전 세력이거나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회사 자신이 작전 세력입니다.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어온 거 보면 기타 법인이 사들고 있죠. 개인 외에 다른 사람들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는데 기타 법인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법인에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회사 자신이 이렇게 당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에 들어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케이스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기존에도 주가들이 이렇게 움직여 들어왔었는데요. 포톤 뭐 크게 볼 거 없죠? 뭐 그렇게 크게 볼 거 없어요. 적자 들어가다가 이번 분기 같은 거 역시 마찬가지 변함없이 적자 매출이 크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경쟁 심화로 매출 스마트폰 감소되고 요 같은 거 AF, OIS 예를 드는 거 제용 셀로텍 짝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제용 섹터하고 또 요 비슷한 거 이게 또 들어왔던 거 또 뭐 있죠? 여기 줄줄이 지금 들어왔던 기업들이 있잖아요. 요거 액추에이터, 손떨림 보정 장치. 예. 방금 전에 이게 제용 섹터 같은 거 이거 그냥 그대로 흉내낸 거예요, 이거. 이게 OIS, 이 OIS가 손떨림 보정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손떨림 보정 장치로 들은 거 많죠. OIS, AF.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쪽에서 지금 하바리 종목이야. 다시 제형 소텍 불러드리겠습니다. 액추에이터, 이거죠. 자동 초점 액추에이터, 손떨림 보정 장치. 요걸 가지고 요게 이제 로봇으로도 적용되는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올려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들어가니까 거의 다 되고 나도 한번 숟가락 얹어보자. 현재로는 나도 한번 숟가락 얹어보자 수준이에요. 저쪽 애들 들어가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없고요. AF 오늘 얘기 꺼낸 거 말고는 없고 오늘 얘기 들은 게 다죠. 그 전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하겠대. 선도하겠답니다. 앞으로 하겠대. 근데 이 앞에 보신 것처럼 진짜로 선도하는 애들은 저 위에 저기까지 지금 다 날라가 있거든요. 다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이때 나도 한번 숟가락 얹어보겠다. 그래서 이제 세력하고 짜고 들어간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맨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불복이죠. 이거 복불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지는 경우하고 지금 앞에서 이런 종목들이 올라 들어갔기 때문에 작정하고 당기는 케이스하고 두 가지입니다. 자, 이 그림은 아주 선명해요. 이 종목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정쩡한 거 없어요. 딱 둘 중에 하나요. 이 둘 중에 하나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당기는 경우도 아주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그냥 당겨 들어가는 흐름 나오게 될 거고요. 패딩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이런 경우는 뭐 이게 점상으로 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위에 이렇게 떠가지고 이런 형태로 스타트에서 양봉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일단 따라서 일단 들어가시면 돼요. 따라 들어가셔서 이건 아예 대놓고 당기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해야죠. 이렇게 대놓고 당기는 형태 같은 경우 그거 안 먹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대놓고 당기겠다는데 그러면 이제 따라 들어가서 드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갭이 들어와 가지고 위에서 갭 뜨고 난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꼬리 달고 빠져서 내려가는 형태라 그러면 이제 빠져나가시는 거고요. 위에서 당기고 들어가서 윗꼬리 달고 쭉 해서 떨어지면 7% 떨어지면 그냥 파시면 돼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스타트에서 11%니까 상한가까지 들어갔다가 7% 떨어질 때 차익 실현한다고 하더라도 먹고 나올 수가 있죠. 자, 아주 선명하게 움직이는 형태가 되니까 요런 형태냐 살펴보시고 그러니까 일단 요 케이스 같은 경우도 스타트에서는 이렇게 뚫고 들어갔다가 지금 실패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을 하나 요 케이스는 아닐 거다라는 거죠. 왜 스타트에서 갭으로 뜬 다음에 그냥 바로 까져서 자빠지는 요런 쪽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지금 로봇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후발에서 따로 들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 발생해서 올라 들어가는 이런 흐름들이니까요. 여기서 떠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스타트에서부터 그냥 얼마 올라가지도 않고 바로 음봉으로 깨지는 거 이건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일단은 치고 들어가서 그대로 상한가로 달려서 막아서느냐 아니면 위에서 떼먹고 나오느냐 요 케이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내일 점상으로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양봉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따라 들어가서 노리고 먹고 그 다음에 상한가 굳혀지게 된다라고 하면 앞선처럼 한 방 더 가는 걸로 그리고 위에서 빠진다 그러면 치고 빠지고 난 다음에 그냥 빠져나가는 걸로 요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부 시간은 조금 지금 상한가 종목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조금 길어졌는데요. 앞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자 이런 종목들 오르고 해서 실시간으로 이런 종목들 지금 열심히 잡아들면서 여러분들의 수익 왕창 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